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KBS 월화 드라마 너의 노래를 들려줘의 배우 송재림, 김세정. 오마이걸의 유아스이. 훈남 개그맨 서태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계가 무량합니다. 예, 우리 세정 씨 이제 여주까지. 드라마 여주. 그렇죠. 아니 근데 두 분 뭐 어떤 역할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역할만 들으면 안녕하세요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애 고민이 고민도 많아? 있고요. 취업 고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도 잃어버려서 기억을 찾고 싶은 고민도 있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친구라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섞여 있습니다. 봐야겠다. 저는 그 마에스트로 지휘자 역할로 했고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려요. 내 못에 사는 나쁜 듯하면서 친절하고 상냥한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사석에서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웃기고. 그래요? 진짜 엉뚱하시고 독특하시고 취미가 회를 싫어하시는데 회 뜨는 거 좋아하시고요. 아, 그 동영상에서 못 먹는데? 그리고 닭 발골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닭뼈를 발굴한다고? 네. 둘이 호흡을 어때요? 연기 호흡은 되게 잘 맞는데 문제가 이제 송대린 선배님께서 되게 소두로 유명하세요. 아, 진짜 얼굴 작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와, 내 옆에 안 앉은 게 정말 다행이네. 그거 약간 좀 짜증나겠다. 근데 문제가 같이 연기하고 있는 또 지연 선배님도 굉장히 소두세요. 쓰리샷이 무서워요. 진짜 조그맣다. 네. 서태훈 씨가 나오셨는데 개콘에서 웬만한 개그우먼들하고 다 연인 호흡을 다 맞추셨잖아요. 그죠? 거의 개그 콘서트에 계신 여성분들이랑은 다 연인 호흡을 맞춰봤었고 실제로 연인 호흡을 맞추면서 약간 나 두근거렸다. 이런 동료 개그맨으로. 이 개그도 어쨌든 연기잖아요. 그러다 약간 조금 몰입을 하면 설렐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네, 설렐 때가 있고 오나미 씨하고 이수지 씨. 를 제외하고는 다 한 번씩. 아, 왜 제외해요? 아니 너무 친하니까 그 느낌이 안 나요. 서로 웃어요 무대에서. 한번 초대해보고 싶은 오늘 개콘 뭐- 무대에 초대해보고 싶은. 오늘 뭐 여기 계신 일단 세 분부터 한번 개콘 괜찮으시면 나오셔가지고 잠깐이라도 저랑 한번 여자친구 호흡 한번. 아니 근데 승희 같은 경우는 정말 예능돌이 확실한 게 스스로 뭔가 계속 준비를 하고 연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여름맞이 개인기를 귀여워. 준비를 했다고. 여름맞이 개인기요? 여름맞이 개인기. 우리가 북구 사양을 하는 분 만들어 왔어요. 네. 예, 예. 신상이네. 보여줘! 받아주세요. 이게 물 속에서 이렇게 수경 끼고 보는 얼굴을 수경 없이 할 수 있어요. 야. 수경 없이 할 수 있어요. 야! 진짜? 괜찮죠? 예. 그럼 재밌겠다, 여름맞이. 우리가 다 같이 물속에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아따다치. 아따다치. 안다. 오, 야 별로 품 안 들이고 뭐 많은 걸 개발하네. 야, 오마이걸 이번에 썸머송. 예, 뭐, 새로운 음원 나왔잖아요. 네. 잘한다! 노래 너무 좋다, 시원해. 자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는데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애 엄마를 찾아주세요. 아슬아슬한 신혼. 오빠야, 그만해라, 좀. 애 엄마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0대 남편입니다. 혹시 제 아내를 안녕하세요 심판대에 세워도 될까요? 강도대 같은데, 이건. 제 아내는요 아주 심각한 중독자예요. 자기야 우리 이번 결혼 기념일에 뭐 할까? 저기 나 바빠 미안. 자기야 저기 우리 이번 휴가 제발 좀 나 바쁘다고. 아내는요 심각한 일 중독자예요. 워커홀릭. 어찌어찌 원샷 원킬로 첫째를 임신했을 때도 원샷 원킬은. 이야. 예, 그러니까 진짜 바쁜 와중에 운 좋게 원샷 원킬로 첫째를 임신했을 때도 여보 나 일이 많은데 애 낳고 계속 휴가 내긴 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애를 그 설 연휴에 맞춰서 낳는 건 어떨까? 뭐? 아, 조상인데?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설 연휴는
원래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빠르잖아. 아니, 어떻게 애를 자기 낳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낳냐? 와. 하지만 제 아내는 기어이 유도분만으로 아이고야. 그날 애를 낳더라고요. 또 어찌어찌 둘째도 원샷 원킬로 임신을 했고. 이거 남편이 대단한 거예요? 아내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예. 아내는 둘째 출산 일주일 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죠. 일주일 만에.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속상한 건 엄마 바빠. 아빠랑 놀아 아빠랑. 이제 막 엄마 손길이 필요한 2살, 1살 아이들도 아내에겐 뒷전이에요. 이거 심각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에서 제 아내 좀 제발 말려주세요. 이렇게. 완전 워커홀릭이시네. 근데 원래 엄마는 이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예. 아빠가 주로 이제 이러신 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게스트분들은 어때요? 저는 약간 워커홀릭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워커홀인 것 같아요. 일에 웬만해서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일이 위주가 되는 거구나. 네네네. 저는 일을 할 때 약간 좀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없고 활동이 없고 그럴 때는 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개인기 같은 거 만들어내는구나. 엄청 연구해요. 방에서 거울 보면서 혼자 연구하고 이거 뭐예요? 만들고 비트박스 한번 갑시다. 와. 우와 있겠지 이런 거요. 많이 개발하시네. 그래도 열심히 산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쉬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저런 걸 계속 개발하니까.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도대체 아내가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바쁜 건지. 결혼 초반부터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웨딩 사업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웨딩 컨설팅 쪽으로. 할 일이 많겠다. 처음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어도 연애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는 그냥 직장 동료 같은 느낌으로 대하더라고요. 이게 영업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일만 하고 있다는 게 좀 큰 고민이에요. 근데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면은 아내분이 열심히 일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요? 저희는 아기가 둘이 있어요. 이제 2살 된 첫째 아이가 있고 이제 갓 태어나서 6개월 된 딸이 있는데 어떻게? 너무 얘기다. 이렇게 퇴근이 진짜 빨라야 10시 정도 되면 집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가서 우리 아기 하고 안아주면서 바로 핸드폰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일을 계속 해요. 아이는 뒷전이고 계속 전화 받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런 퇴근해서도? 내용들이 근데 저 그렇게 바쁜 와중에 벌써 아이가 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우리 승희 씨, 그 원샷 원킬이죠? 승희가 할 질문은 아닌데. 원샷 원킬이죠. 그건 뭐예요, 승희? 똑똑한 척. 안경.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일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저는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멋지시다. 뭐 최선하다 하면 원킬로 원샷 원킬이. 스나이퍼처럼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스나이퍼님. 아니 그러면은 낳기 전에도 만삭 때도 계속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냥 본인이 임산부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냥 본인이 계속 날르고 둘째 애를 낳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둘째는 첫째 낳고 얼마 만에 가진 거예요? 첫째를 낳고 나서 2개월 만에 또 본인이 그렇게 산후조리 충분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그때까지 기다렸구나. 아이고, 손꼽아 기다렸어. 근데 어쨌든 어느 날은 굉장히 배가 아프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조산의 위험이 있다. 아이고야. 하도 무리한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엄마가 힘드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 2일이나 3일 정도는 휴식 기간 입원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싫은 거예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안 했어요, 수술을? 네, 그래서 그 2, 3일 쉬는 거 아예 쉬어야 되니까 그건 못 하겠다. 차라리 그럼 자기가 선택한 건 어떤 거냐면 뛰어다니거나 그런 건 안 하겠다. 대신 그때 오실 때만 나와서 인사하고 대응하고 그 정도만 하고 샵에서 계속 쉬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조율하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도 계속 일. 자, 일에 푹 빠져 있는 아내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일을 쉴 틈 없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신부님을 다 케어해드리고 고객을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번뿐인 분들인데 이걸 제가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죠. 제가 잘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손님이라 생각하면 지금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요? 너무 리듬인데요? 그럼 지금 미리 예약 좀 할래요? 나도 제가. 예. 얘들아, 선물도 순서가 있지. 사업하기 전 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워커홀릭을 하셨었나요? 네, 제가 그전에는 이제 은행에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 서비스직을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주말마다 몰래 가서 웨딩홀에서 알바를 했어요. 네, 거기서도 이제 예식하시는 걸 계속 옆에서 도와드리고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면은 그래도 일 생각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우선순위는 일단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기잖아요. 그거는 나중 일이라고 사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네. 건강하게 첫째. 태어났잖아요, 첫째가. 네,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닭살 돋았어요. 지금. 첫째는 안 봐서 그렇다 치고 둘째. 결국엔 한 달을 앞당겨서 일하다 말고 이제 밥 먹다가 날아가기는 했어요. 위험했었는데 또 건강하게 나왔어요. 아내분이 그래도 뭐 건강하게 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애들이 지금 사실 아직 어리잖아요. 네, 네. 일과 병행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감당이 되세요? 네, 저희 애기들이 좀 최적화가 됐나 봐요. 최적화가 됐다고요? 2살이랑 6살 아이들 아이가요. 네, 아니 첫째 아이는 사실 계속 통잠 잤던 것 같아요. 뭐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그것도 진짜 네, 의미인데. 그리고 둘째도 순해요. 뭐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일할 때 엄마들은 특히 집에 있는 애들이 걱정돼서 빨리 가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할 때는? 네, 애들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남편은 아예 없는 거고. 네. 아,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뭐 걱정 안 해요. 최적화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아기를 자기가 안 보니까 최적화가 된 거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이랑 저희 그 샵이랑 걸어서 한 1분 정도 거리 교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는데 갑자기 좀 스케줄이 생겨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애기는 어떻게 하고 왔냐 그러니까 어차피 애기는 그냥 누워만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어쩌나 무슨? 그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애를 두고 오냐고 제가 집에 갔는데 바운스라고 이렇게 흔들리자처럼 애기 이렇게 안 탔는데 거기에 놔뒀는데 애가 거기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그걸 보니까 사실 그거는 이건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지. 와, 이거 아니야. 속으로는 저도 솔직히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래고 진짜 애기한테 혹시 이상 생기면 어떡하나 싶긴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또 미안해, 오빠 미안해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또 말 나와버릴까 봐 그래 지금 애기 아무 이상 없지? 괜찮지? 그냥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최적화 네.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최적화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입이 안 터진 거잖아요.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을 그런 뿐이지. 나중에 커가지고 말할 때 물어봐봐요. 너 그때 어땠니? 바운스에서 넘어졌을 때. 진짜 야, 엄마는 없지, 아버지도 없지. 울다.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손을 쓸 수도 없지, 발을 쓸 수도 없지. 원래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은 아이한테 처음에 모유를 먹여요. 모유 중요하죠, 모유. 그냥 아이 낳고 바로 업무에 복귀하려고 처음부터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단유라고 그냥 모유를 얼마 아예 안 만에 나오게 단유를 그냥 하시나요? 바로. 처음부터? 그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애들 저도 먹이는 아이가 게 첫째였고 저한테 아예 상의도 없이 그냥 통보식으로 아, 이거 진짜 서운한 통보라기보다 일이지. 그냥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일주일은 먹였어요. 그 검색해보니까 그래도 일주일이 영양분이 제일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조금은 먹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남편은 그걸 섭섭해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나기 전에 상의해야 되는데 통보했다고. 이게 제일 지금처럼 물어보면 안 되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안 물어봤잖아요. 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그냥 일을 쳐놓고 그때 그 아이들이 처음에 자랐을 때 뭐 구강기라고 해가지고 입으로 뭔가를 학습하고
그런 게 나중에 커서도 오래 간대요. 엄마, 예, 그 모유를 먹으면서의 영혼적인 소통이라고 그럼요, 크죠, 생각을 그게 하는데 그리고 너무 빨리. 아니 근데 성진 씨는 어떻게 이런 걸 잘 알아요? 아이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경험자 제 같아요.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해서 아이들의 그걸 다 알고.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네. 그러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느 정도 되세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놀아주는 건 한 10분 정도? 10분이요? 완전 남자 가장인데 아니, 조선시대 남자보다 심하신 것 같아가지고. 책 같은 거 읽어주신 적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책은 그래도 좋다고 해서 많이 사주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아주 겨울 바빠네 바빠. 부산이 어떻게 읽어요? 읽어줘야지. 근데 제가 읽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도요? 네. 어머. 우리 직원들 대표로 또 실장님이 와주셨다니까 한번. 네, 안녕하세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상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좀 피곤하거든요. 정말 피곤하다는 표현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해요. 일단 고민이 좀 있으셨군요. 네, 있죠. 9시 퇴근인데 9시 스케줄 잡고 10시 스케줄을 잡고 이제 11시 스케줄을 잡으면 뭐야? 네, 실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돌아서서 퇴근하는데 조금 찝찝하죠. 네, 불편해요. 아니 이렇게 출산 후에 바로 일하는 것에 아니요.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 않아요. 최소한의 2주는 쉬셔야 되는데 갑자기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 8일째였나 7일? 열흘도 안 됐을 때였어요. 조리원에서. 선배 입장으로서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되긴 했는데 내가 일을 좀 못하나? 네, 뭐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저는 아까부터 궁금한 게 그럼 집안일은 뭐 아내는 집에 와서 집안일은 뭐 1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청소, 빨래, 뭐 아내분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10분만 애 보는 게 끝이에요? 집안일은? 네. 아유. 생각해보니까 이제 거의 결혼 3년 차 돼가는데 집 청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를 한 번 더 진공 청소기라도 한 번 돌릴만 하자. 머리카락 보이면. 신랑이 다 해주고 있어요. 제가 계속 아이를 케어하고 봐주면서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도 확실히 모성애라는 게 있는지 아이는 잘 때만 되면은 엄마한테 가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내가 집에 와서도 계속 일만 하고 점점 아이가 자야 되는 시간이 뒤로 밀려서 거의 새벽 1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좀 일찍 재우려고 노력해서 재우려고 해도 안 자요. 저기 앞에 지금 아우. 플레이. 울어. 11시 반이에요. 어우, 노래 잘해. 졸리니까. 졸려. 어머. 중국까지 출장. 엄마는 참는 거야. 아유. 어떡해. 다 울어요, 다 울어. 진짜 많이 보냈어요. 엄마 왔어? 핸드폰 하고 있어요. 일하는 거죠, 또. 너무 짠하다. 혼자 놀아요. 엄마 놀아주세요. 아이고. 어머. 내가 애기면 너무 멘붕 왔어요, 아이가. 포기한 것 같아. 왜 눈물이 살짝 비치네? 미안해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미안한 거. 지금은 그냥 애기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들이 컸을 때 그때 일에 더 집중하셔도 나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를 그렇게 찾아주실까요? 저는 지금 쉽게 놀 수가 없지. 그러면은 네. 언제부터 좀 애들한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세요? 아기가 좀 기억할 때부터 최소한 5살은 넘지 않을까요? 기억할 때 지금은 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애기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애들은 진짜요. 말을 못하고 기억을 맞아요, 못한다고 진짜로. 생각하지만.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잘 없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를 기억한다. 좋아요.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 했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을 붙이기가 갑자기 그때 가서 잘해주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아이들이? 싫어하면서 싸울 것 같은데 싫어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노력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우리 무조건 아버님 도와달라고 모습 얘기하는 같네요. 남편이 집에 오면 집안일 하나도 안 해주고 애들도 그냥 얼굴만 봐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아내가 고민이라는 사연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남편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 우리 가족 좋으려고 하는 거지. 밥만 먹고서 위만이 있냐고요. 정서도 있고 마음도 있고 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럼 위만 채우게 살았냐고. 지금까지 좀 많이 참아온 것 같은데 가장 불만이 뭐예요?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 모든 스케줄이 아내가 정하는 일정 스케줄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게 저희 맨날 같이 있는데 일하잖아요. 아니 그건 일하고 일하잖아. 아니 그건 일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들 있잖아요.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로서. 같이 저는 있는 거에 오히려 많은 추억을 아직까지 안 만들었으니까 아직도 달달한 신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저는 너무 생각이 많이 그래서 다르신 것 좋은데. 같아요. 자기 합리화가 대단하신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분 거의 90살까지 계속 신혼 느낌으로 지내실 수도 있어요. 새로운 느낌. 그럼 반대로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두 아이들을 VIP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그때 되면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고객님이 말을 못하니까 아직. 네. 기억을 못 사실 제가 이 안녕하세요의 사연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이 와이프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괜찮아 보여도 사실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갑상선이 굉장히 심하게 부어서 그때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는 것도 그 큰 병원에 가면 또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게 싫어서 조그만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고 아이고. 또 요즘 들어 자주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하혈도 하고 계속 있다고 하고 계속 몸이 좀 안 좋아가는 과정인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일이 일어났잖아요. 놀랬던 건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인데 이게 이제 혹시나 수술이 뭔가 잘못돼서 목소리가 일에 잘 안 지장이 있을까 나온다거나 이러면 정말 어떡하지? 아이고야. 천상 일꾼이시네요. 그 아내분은 이 남편과 왜 결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헤어지기 싫어서요. 같이 있고 싶어서. 좀 너무 다중인격 같았어요. 너무 서럽게.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지금 결혼한 거를 후회하거나 왜 나만 이래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말을 사랑하니까 안 한 거죠. 말할 시간이 아끼고 없었잖아요, 제대로. 만약에 하면은 들어줘요? 아, 남편이 저런 고민하고 있구나. 아, 남편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바뀔 의향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남편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했잖아요. 대화할 의지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말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고 있잖아요. 말을 못하게. 근데 남편이 그 말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자, 지금 아이가 대기실에서 계속 좀 엄마 아빠를 찾고 그래 있는다고 대기실에 해서 놓지 말고 여기서라도 엄마랑 있게. 잠깐 무대로 데리고 나오고. 아우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피부 하얀 거 봐. 시온이. 시원이. 야 엄마 온다 야. 지금도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시원아 엄마 어디 있어? 찾아봐.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불러봐요. 시온아, 엄마 어디 있어? 시온아 엄마 여기. 찾는지 보자. 엄마 얼굴을 잊어버렸어. 엄마 얼굴을. 엄마 어디 있어? 시은아? 엄마 안 놀아줘서 서운한가 보다. 아유. 아이고. 아니 저는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은이가 건강이 나빠졌는데 코피 쭉쭉 흘리면서 밥도 안 먹고 막 공부만 해. 뭐라 할 거예요?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코피 뚝뚝 흘리고. 엄마 아버지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말릴 것 같아요. 그쵸? 이런 기회라도 가지라고 예, 예. 시간이 내려오세요, 없을 것 같아. 내려오세요. 엄마. 아빠 지금은 핸드폰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 시집살이를 했는데 어머니가 힘드셔서 도망을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오기는 했는데
제가 입이 아직 안 터졌을 때 그때인데 그때 제가 아버지 뒤에 숨어서 엄마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만 봤대요. 그게 아직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한으로 남아서 제가 뭐 어릴 때 뭐 화내거나 할 때 눈물 막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며칠 잠깐 네. 힘들어서 말을 자식 못- 놔두고 나갔을 때도 평생 한으로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추억의 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다른 뭐 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만큼 아니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 가족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이 안녕하세요가 방영되는 게 8월 12일 날 그날 저희 와이프 생일이에요. 아주 우연치 않게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날만이라. 네. 사랑꾼. 그날만이라도 우리 방송 같이 보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우리 대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네. 많이 사랑해요. 너무 괜찮은 남편이다. 너무 로맨스. 남편 잘하셨다 진짜. 일도 이게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또 나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오늘로 인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이렇게 나 예뻐해주고 사랑해줘서 나도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 우리 애들한테도 미안한 거 한마디 해줘요. 시연아 엄마가 잘할게. 네. 알았어. 서태훈 씨부터 고민이가 아니다. 네. 꼭 가리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해. 자 저거 봐. 안 가려도 되지?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다.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눌러. 결과 보여주세요. 자, 애엄마를 찾아서 생각보다 많이 눌렀거든요, 지금. 100표는 당연히 넘었겠고요. 그러니까 100, 100, 61.